자, 이제 21페이지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 자, 특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용도적은 어떻게 지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기열집, 협심결에서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용도적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그런데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것은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용도적이 지정되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돼야 되잖아요. 근데 특례라는 것은 이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용도적이 지정되는 것을 특례라 그래요. 그래서 특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 제한 특례. 그죠? 바다가 육지라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법률이 한 결정고시 특례. 그래서 기억번에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의제. 그리고 또 니은번에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이게 나왔죠? 예,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것은 거기에 있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특례가 시험에 나왔어요. 예, 박스에 뭐 네다섯 개 있다 그러면 항상 뭐든지 긴장해라. 그죠? 자, 먼저 공유수면 매립 제한 특례. 공유수면 매립이 뭐예요? 바다가 여기 바다입니다. 바다가 뭐 했다? 매립했다는 이야기죠. 매립됐다. 바다가 육지라면, 그죠? 바다가 육지라면 그럼 어떻게 돼? 수가 됐으니까 땅의 용도를 정해줘야 쓸 거 아니에요? 쓸까요? 용도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원칙은 기열집 협심결에서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런데 특례가 있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그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내용과 동일하다면, 자, 예를 들면 이 지역이 현재 농림지역이야. 농림지역인데 용도적이 지금 여기는 육지에 여기는 농림지역인데 공유수면 매립하는 매립 목적이 농림지역은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매립하는 목적이 간척지 만들어서 농지 만들어서 이렇게 농사질 땅으로 이용할 거라는 얘기.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용도적인 내용과 같죠. 같으면 그때는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 기열집 협심결 없이 매립하면 매립 준공 인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매립 준공 인가일에 언제요? 매립 준공 인가일에 해당 지역은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절차를 생략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그러면 이 지역은 매립 준공 인가 받으면 무슨 지역이 되는 거야? 그냥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떨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걸 본다고요? 매립 목적이 동일할 때, 같을 때, 그죠? 같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조심할 것은 그 매립 준공 인가 받으면 매립 준공 인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인가일에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간주한단 말이 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간주, 의제한다, 그리고 본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간주란 말, 의제라는 말, 본다라는 말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근데 무엇은 별도로 해야 되냐면 지정 간주라 그랬지 지정 고시 된 걸로 본다라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관할구역장은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 됐습니다라고 고시는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의무는 있다고요? 고시는 있다. 고시는 요한다. 고시는 요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런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다르대. 자, 여기를 택지 만들겠대. 택지.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적인 내용과 다르대.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이런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새만금이잖아요. 새만금, 전라북도 새만금에 어마어마한 바다를 지금 매립해서 육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적인 내용과 다르대. 여기에다 택지 만들어서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하고 싶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르면 특례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 지역이 도시지역이다라고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매립 목적이 다르면 그때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해야 돼요. 다른 경우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매립구역이 자, 예를 들면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고요. 농림지역이고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근데
이 매립하는 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의 이웃하거나 걸친데, 자, 이럴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적의 내용과 같다 하더라도 용도적 언제가 중복 지정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매립 목적을 불문하고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무슨 지역이다라고 지정해야 돼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매립 목적이 다르다거나 또는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에 이웃하거나 걸치면 그때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뭐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뭐만 인정되는 거예요? 같을 때만 특례를 인정하죠.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세 가지 기억, 니은 구분할 수 있겠죠? 기억과 니은, 공유시면 매립된 특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당해자는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대요. 자, 도시적으로 용도적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도시적으로 인구와 산업 밀집되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자, 첫 번째가 자, 여기에 도시적, 우리 인천이죠. 뭐 인천 연안부도 생각하시면 돼. 도시적에 연접한다는 말은 연달아 접해 있다는 이야기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여기 이제 바다잖아요. 공유수면에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구역이 지정됐대. 또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이 지정됐대. 그러면 이 지역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무슨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항만구역 항구 5구잖아요. 그래서 인천 연안부도 또 소래포구 이런데 항만구역 어항구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이고 여기는 도시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뭐가 지정되면 항만법에서 항만구역이 지정되면 또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이 공유수면은 무슨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 보겠다고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봐서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용도적인 규제를 이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항구는 시골에도 항구는 많이 있어요. 그 항구에 그 연접된 공유수면이 다 규제를 받습니까? 도시적이 됩니까? 그건 아니고 어디에 연달아 접해 있는 공유수면, 이 도시적에 연접되어 있는 공유수면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이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뭐 농림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뭐 관리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런 건 도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키워드다. 그렇게 A, B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장입니다. 예, 산업단지죠. 자, 산업단지. 자, 여기 이제 산업단지잖아요. 산업단지. 근데 우리 산업단지 종류도 국가산업단지 있고 남동 국가산업단지, 그죠? 국가산업단지 있고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고 또 시골에 공장 유치하기 위해서 시골에 농촌지역 관련된 농공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의한 자, 이런 산업단지를 지정한대. 무슨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하면 이 지역은 관리계획 위반, 원래 이제 공장이 있는 지역이 도시적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러면 무슨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국일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 국일도가 지정되면 저희 집에 칼이 있는데 칼 이름이 국일도예요. 국일도. 저희 집 칼 이름이 뭐라고요? 국일도가 지정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봐요. 근데요, 우리 시골에 공장 유치하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공장들 많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이제 농공단지 조성이죠. 자, 농공단지도 산단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농공단지 시골에다가 관리적이 있는데 그 농공단지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도시적이 되나요? 농공단지는 도시적이 아닙니다. 그냥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규제를 완화해 줄 뿐이지 그 농공단지가 도시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도시적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업단지에는 이 4개 산업단지가 존재하는데 농공단지는 도시적이 아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하겠습니다. 택지개발하는 이유는 주상공동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그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입니다. 자, 여기서 전원이란 말이 전원주택이 아니에요. 공장 만들어서 전기를 방출시키는 이런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데를 이야기합니다. 원전입니다. 자, 이런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를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무슨 지역이 된다고요. 예, 도시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전원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했다든지 농림지역에다 전원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다 도시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보겠다. 특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법률 구역 등이 지정되면.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네. 단 뭐 설치를 위한 우리 발전소도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수력 발전소도 있고 화력 발전소도 있고 풍력 발전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발전소? 수력 발전소 설치를 위한 여기 수력 발전소대. 수력 발전 설치를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특례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단순히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단 수송은 제외한다. 전원개발 사업구 예정구역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보는데 무엇은 제외한다고요? 수송은 제외한다.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치를 위한 사업구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수송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특례가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참 출제하기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특례 해보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는 니은번의 특례가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그랬네. 이거 제가 목차를 관리지역에서 특례 이랬네. 관리지역. 자, 우리 공법상의 지도 이제 계속 공법상의 지도를 그릴 거예요. 전국도는 어떻게 다 나눠져 있다고요? 어떻게 나눠져 있다고요? 도시지역. 우리 인천시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도시지역. 그리고 또 무슨 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또 무슨 지역? 농림지역. 토지 신분이 있다 그랬어요. 또 무슨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다네. 그죠? 이게 뭐라고요? 용도 지역이다. 그죠? 자, 그런데 관리적은 물론 여기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관리지역에 농지법, 이건 농지가 있는데 농지법에 의해서 여기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어. 아까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 된다고 그랬어요? 농림지역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관리지역에 농지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고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이 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이 지정되면. 그러나 보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농지가 있는데 이 지역을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보나요? 농림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농지법에서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해 주거든.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결정되는 특례는 어디에서만 특례 인정한다?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까 여기서 우리 주거지역에 여기 도시 안에 녹지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임야 있다, 이렇게 임야도 보존 녹지도 있지만 이런 생산 녹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고 해서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디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더 이상 해당 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으로 바뀐다고요? 관리지역에서 이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이 단어가 빠지면 틀린 문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이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그래서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농지법에서 많은 규제를 완화해 주거든. 그러니까 이런 특례를. 그래서 여기는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 이제 여기 관리지역에 농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임야가 있어. 자, 있는데 근데 여기를 산림청장이 앞으로 보전하겠습니다라고 보전산지 지정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근데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보전산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산지 종류가 임업용 산지가 있고 임업 생산을 위한 임업용 산지가 있고 또 백두대간처럼 지리산이나 이런 백두대간처럼 공익을 위한 공익용 산지가 있어요. 산지는 보전산지는 산지 종류가 두 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리지역의 보전산지를 지정하면 그때는 그 산지 종류가 두 개니까 산림청장이 지정할 때 이 지역은 임업용 산지, 공용용 산지 고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관리지역의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여기서는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임업용이다 그러면 농림지역, 공익용이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되고. 그래서 관리지역의 보전산지는 단정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단정하지만 보전산지는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단어가 꼭 나와야 돼요. 구분하는 바에 따라 무슨 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죠?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요거 비교할 수 있겠죠?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묻지마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농업진흥 지정되면. 근데 관리지역에 보전산지 지정하면 그때는 묻지마 농림지역이 아니라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산지 종류가 두 개니까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하셔야 돼. 그래서 용도적 지정 절차 특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전 특례, 다른 법률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특례, 관리지역의 농지산지 특례. 이렇게 세 가지 특례가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른 용도적 지정 절차 특례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는 다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오, 일단 뭔가 자신감 생겼어. 편조라는 단어가 나왔네. 그죠? 또 저층주택 중심이네.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맞아요? 틀려요? 전용은 단독 공동주택 중심의 양보죠. 자, 그러면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죠? 일반 주거지역이죠? 저층주택 중심. 그래서 저층, 중층, 중고층, 층층층 나오면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편조 나오면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다음 2번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외지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중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공업지역은 중화공업이냐 공업이냐 경공업이냐라 나누라고 그랬죠. 그냥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외지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요? 중공업지역이 아니라 일반 공업지역이다. 일반 중공업지역은 겁나 좋은 지역이었잖아요. 경호, 기타 공업사대 주거도 업무도 상업도 할 수 있는 겁나 좋은 지역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중공업지역이다 보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매립구역이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때 이렇게 걸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넓은 지역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무슨 지역이다라고 지정하라고 그랬죠? 다르다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이유다고 걸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지 넓은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가장 큰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이러면 안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대. 자, 여기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자, 여기 계획관리지역인데 여기다 택지개발하겠습니다라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 된다고 그랬어요? 도시지역이지 여기는
더 이상 계획관리적이 아니죠. 근데 택지 개발하지 않겠다고 해제해버렸어. 해제하면 다시 종전의 용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해제가 됐다면 그때는 종전의 용도적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정의를 종도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해제가 됐잖아요. 여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잘 끝까지 잘 보셔야 돼. 완료가 됐죠? 택지 개발 해제가 되면 종전 용도적 가는데 택지 개발사 완료되면 환원돼요? 환원되지 않아요? 환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완료가 됐으니까 환원된다 그러면 안 되고 말장. 자, 그 다음에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요 단어 나왔네. 축소에 따른 변경. 변경 나왔어. 축소에 따른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에요? 경미한 변경이 아니에요? 경미한 변경. 그 경미한 변경이면 잘자 생략할 수 있죠. 이번권자가 주민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고 지방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어요. 또 결정권자가 협의 심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축소 나오면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용도적에 관련된 사항들 체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과서 보시면 우리가 용도적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땅 용도가 정해놨다 그랬죠. 기혈집 협심결에서 그죠? 자, 도시 안에는 아까 주상 목록 있고 막 그랬어요. 용도적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용도적을 지정한 이유는 건축 제한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적은 주거적이다 그러면 이적은 거주에 필요한 용도로, 이적은 상업적이다 그러면 상업 필요한 용도로, 이적은 공업적이다 그러면 공업에 필요한 용도로, 그죠? 건축 제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도적이 있는 이유는 건축 제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 건축 제한을 어디서 둡니까? 자, 보세요. 원칙. 자, 시험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대통령령이 뭐예요? 시행령. 우리 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시행령. 근데 시행령에서 정하는데 대한민국 21개 용도적 있잖아요. 21개 지역에서 이렇게 시행령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패턴으로 나와 있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가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과 건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열가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면 그 밑에 보니까 제1종 전용주거적을 봐봐요. 제1종 전용주거적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왔죠. 그런데 오른쪽에 F에 보니까 중공업적은 이 중공업적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에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에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왔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열가는 방식과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열가는 방식으로 우리 법 시행령에서 건축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말은 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것은 뭐예요?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우리 건축법에는 건물의 용도가 있잖아요. 이 열거되어 있는 이것만 할 수 있고 열거되지 않은 건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건축물이란 건 뭐예요? 여기에 열거된 것은 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열가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열가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게 어느 게 좋은 거예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열거하는 게 좋잖아요. 이거 빼고 나머지 다 할 수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를 네거티브 방식, 여기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과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 그런데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토지 가치가 높은 지역, 비싼 지역이겠죠?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러면 어떤 지역? 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좋은 땅이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준공업지역. 그 비도시적 중에 좋은 땅이 무슨 땅? 계획관리지역. 여기에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더라.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법 시행령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아까 어떤 지역이었어요?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례는 조례에서 다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법령에 있는 사항만, 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만 보는 거예요. 법령에 있는 사항만. 자, 1종 전용주거지역은 아까 무슨 지역이라고 했어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천시가 여기에다 1종 전용주거지역 정해서 그러면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여기에 열거된 것만 할 수 있다. 이게 단독주택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는 단독주택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근데 거기서는 뭣도 안 돼.
다가구 주택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룸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원주택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인데 그러면 전원주택에는 단지에는 전원주택만 들어서요? 뭐 또 해야 돼? 저녁에 좀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또 뭐 좀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근린 생활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그죠? 그죠? 나는 자연이다 뭐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 이 근린 생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우리 건축법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형성할 때 1종하고 2종 근생이 있는데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종 근생시설을 1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여기에 열거된 것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나머지 건축법에 27개 용도는 설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건축법에는 29개로 용도를 나눠놨잖아요. 근데 단독주택하고 또 단독주택도 우리 집만 할 수 있고 또 1종 근생시설만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2종 근생이니 나머지 시설도 다 설치할 수 없어요. 요것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것만. 자, 그러면 얼마나 환경이 양호합니까? 주택하고 1종 근생만 들어서고 다른 시설들은 입점이 안 되니까 어디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그러면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죠. 2종 전용 주거지역이 아까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잖아요. 그럼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요거 할 수 있대. 그럼 2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을 수 있대. 여기 공동주택이 중심이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적은 당연히 단독주택도 들어서요. 요게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지을 수 2종부터 아파트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잖아요. 이 주택하고 1종 근생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중심이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의 차이로 1종, 2종 나누는 것이고 나머지 1종 근생은 설치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용은 주택하고 1종 근생만 들어서는 지역이에요. 다른 시설들은 들어설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해.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정말 주거의 전용이 되는 지역이구나. 근데 그게 단독주택 중심인지 공동주택 중심인지를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것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거지역. 아까 일반 주거지역은 어떻게 나눈다고 했어요? 1종, 2종, 3종 나눈다고 했죠. 시험에는 일반 주거지역이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우리가 웬만하면 일반 주거 사니까. 자,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을 비교하는 거예요. 일반 주거지역은 아까 1종 일반 주거는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의 조성이죠. 근데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1종 일반. 자, 보니까 좀 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까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었죠. 저층이라고 그랬지 단독주택이란 말 안 했잖아요. 저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단독주택 가능하대. 1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 가능. 그런데 여기는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동주택 가능합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뭐뭐 있었어요?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고 기숙사도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1종은 여기는 4층 이하로 가능하잖아요. 4층 이하로 짓는 게 저층 1종은 아까 저층 4층 이하로 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는 주택을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잖아요. 요게 안 된다는 이야기지. 요건 4층 이하로 질 수, 연립 다세는 다 4층 이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주거적이니까 이게 주택이 되는데 이제 아파트를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잖아요. 전용은 일종 전용 중 아파트 자체도 안 됐고 단독주택만 됐으니까. 자, 공동주택도 거기는 안 됐었고.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거 할 수 있고 일종 일반 주거는 이거 할 수 있고 또 일종 근생 건축법에 규정된 우리 일종 근생설 종류를 12월달에 제가 용어 정리 때 말씀드렸잖아요. 일종 근생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뭐 전용 주거지역하고 큰 차이는 없잖아요. 주택하고 일종 근생이니까. 근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하고 일종 근생뿐만 아니라 뭐 또요? 교육연구시설 설치할 수 있대. 그래서 유치원도 들어올 수 있고 초중고도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야. 대학은 안 되지만. 더 많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게 실무에서는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어느 지역에 뭐가 설치될 수 있고 설치될 수 없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부동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노보텔 짓기 위해서 모텔 부지 하나 알아봐 주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준주거지역에다가 모텔 부지 이렇게 중개해 주면 될까 안 될까? 준주거지역에 모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까 없을까? 준주거지역에? 주거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전용이든 일반이든 준주거지역이든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이 설치될 수 없어요. 좋은 집 놔두고 어디 가서 자? 집에 가서 자지. 주거지역은 숙박이 설치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뭐가 설치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실무상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 일 할 때도.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교육연구소, 유치원, 초중고 가능하대. 그리고 또 노유자 시설도 가능하대. 점점 더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의 용도가 더 늘어나잖아요. 전용은 아까 이것도 엄두도 안 됐잖아요. 전용은 여기서 이제 주택이냐 무슨 주택이냐 일종근생 이렇게 났는데 일반은 더 많이 들어서잖아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그래서 편리하잖아요. 양호한 게 아니라 편리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지정 목적이 뭐였어요? 이게 느끼면서 여러분 정리를 해주셔야 돼.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環境 조성이니까. 그러면 1종하고 비교한다면 1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죠? 2종은 아파트가 들어선다. 비교해봐야 단독주택 들어서고 여기 아파트 들어서 공동주택 다 되잖아. 다 돼. 아파트 2종부터 아파트 된다고 그랬죠? 1종 분생 여기까지 뭐 차이가 뭐 1종 일반적 큰 차이는 없잖아요. 아파트가 더 들어서는 거 그죠? 그러면 당연히 1종 일반적에 되는 교육연구소, 노유시설 다 들어설 거 아니에요. 2종은 뭐가 더 추가된 거예요? 종교시설하고 아파트가 추가된 거 아니에요. 2종은 종교시설하고 아파트가 더 추가된 거 아니에요. 그죠? 종교시설하고 아파트 추가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뭔 지게요?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環境 조성이었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3종 일반 주거는 2종하고 똑같아. 다만 3종 일반 주거 2종하고 똑같다니까요? 2종하고 똑같아.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사이즈지, 사이즈. 여기는 층수 제한이 없으니까 높게 올라가지만 설치된 용도는 똑같다는 이야기.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이 행위자에 나와. 왜? 우리 주택 짓고 살고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이니까. 전용하고 일반 나오면 요것들 그렇게 여러분 좀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거 조례는 안 물어볼 테니까. 그래서 전용과 일반을 딱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나왔죠? 이해하면서 정리를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이런 행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은 이거 설치될 수 있다. 용도지역을 제한 이유로 이렇게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건축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전용 2개, 일반 3개 정리했고요. 일반 3개. 그래서 이해하면서 좀씩 범위를 넓혀서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 1종은 무조건 아파트가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설치될 수 있냐 주거지역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준공업지역을 봐봐요. 준공업지역은 제가 어떤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고 했어요?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도 업무도 상업도 할 수 있는 지역이죠? 준공업지역은. 그죠? 준공업지역은 할 수 없는 게 나오네. 그럼 할 수 없다는 말 이거 빼고 나머지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준공업지역에서는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어떤 걸 설치할 수 없어? 준공업지역은 위락시설은 할 수 없어요.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거든요. 건축법에 규정되는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 준공업지역 안 돼. 그리고 또 건축법의 29개 용도 중에 뭐예요? 묘지 관련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 2개 빼고는 조례가 규제하지 않으면, 인선시 조례가 규제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출제하기도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출제할 수 있는 21개 용도 지역 중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딱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요것만이라도 정리하시면 돼요. 뭐 다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 정도 나오면 하시면 돼. 자, 그다음에 대한민국 땅 중에 제일 규제가 강한 지역이 어디예요? 자, 그림이 어디? 여기잖아요.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요. 그죠? 국립공원, 해상공원 이런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이것만 할 수 있대요. 뭐만 할 수 있어? 흔한 근생설도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근린생활도 할 때 자연환경이 훼손되니까. 그죠? 여기는 농가주택하고 초등학교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만 가능하다고요? 농가주택하고 농민들 살고 있는 주택은 있어야 되니까 농가주택하고 초등학교만 가능하대.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틀리신 용도적 행위자는 이렇게 21개를 다 정리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관심 있는 주거적,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그리고 또 가심분한 중공업적, 그리고 또 제일 규제 강한 자연환경 보전적,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훌륭합니다. 용도적을 지정한 이유는 이렇게 규제하기 위해서. 근데 규제가 우리 법 시행령에서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용도적에 대한 이런 행위자니.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니까 오늘은 나중에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밑에 암기 있죠? 요거를 꼭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는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 거기 있는 거. 일단 어디는 주택을 못 짓는다. 유전에는 주택을 못 짓는다. 일단 주택이 안 되는 지역 가셔야죠. 유가 뭐예요? 유통상업적. 그리고 저는 전용공업적. 유전에 집 못 짓습니다. 유전에 집지가 터지면 다 죽어요. 자, 유전엔 주택 못 짓는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정리했던 거. 전용 2개, 일반 3개 있죠. 자, 거기 보니까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전용과 일반 주거 지금 다 위에서 5개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주택이 아파트 들어서느냐 못 들어서느냐는 1종은 아파트 안 됐고 나머지 2종, 3종은 다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근린 생활시설인데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종 근생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2종 근생은 안 된다. 요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문제는 행위자의 문제는 거의 경험상 80% 이상 풀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2종 근생시설 종류 우리가 쭉 배웠잖아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그 2종 근생은 안 돼.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1종 근생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 2종 근생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건축법이 바뀌어서 우리 예전에는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병원이나 동물미용실이 2종 근생이었어요. 2종 근생이다 보니까 현행법상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에서는 1종 근생만 들어서니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이 못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300 미만은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을 1종 근생설로 분류했습니다라고 했죠. 300 미만인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이 1종 근생이면 어떻단 이야기예요?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에 들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2종이면 들어설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1종 근생이냐 2종 근생이냐가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용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1종 근린 생활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2종 근생은 안 된다.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 나중에 이제 1종 근생이 어떤 게 있는지 2종 근생이 어떤 거 있는지 건축법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일단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2개. 나머지는 이제 아파트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아파트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요 2개 오늘 2개 이거 전용과 여기 있는 주택 짓는 거 유전에 주택 못 짓는다. 별표를 꼭 채놓으시고 나중에 행위자의 문제 나오면 여기에 잠깐 입각해서 이런 문제 풀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쫄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특별 규정 원래 시행령에서 두고 있잖아요. 우리 법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지금 여기 시행령에 있는 상황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런데 밑에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게 있어. 자, 일명 밑에 보니까 네 한번 다음의 경우는 용도적 행위자를 받지 않고 개별법에 의해서 행위자를 받는다에 나오죠. 자, 이제 이런 특별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심화해서 3, 4월 달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궁금하더라도 좀만 참아주세요. 지금 여기 있는 나중에 뭐 상계법, 농산초, 막 자수문, 해수, 막 제인 이름 나오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나중에는 심화 과정에서 3, 4월 달에 자세히 드릴 테니까 자,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이 이렇게 지정됐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또 아파트 물어봐르네. 아파트 이런 거 시험에 나오거든요. 아파트 질 수 없느냐 이런 거나.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땡큐 해야지. 아파트는 어디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일종 안 된다 그것만 기하면 돼. 일단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파트는 결론적으로 이 주상공만 지을 수 있어요. 녹지적은 4층 이하로 지어야 되니까 아파트 안 돼. 대한민국 녹지적은 다 4층 이하로 지어야 돼. 아파트는 주택 중수가 5개층 이상이죠. 관리적도 다 여기는 4층 이하로 지어야 돼. 아파트 안 돼.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당연히 아파트 안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녹지적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획관리지역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느냐. 관리적은 다 4층 이하니까 아파트 안 된다는 얘기. 그럼 아파트는 주거, 상업, 공업적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주거적에서는 일종 빼고 나머지 다 되고.
1종 빼고 나머지 다 돼요. 주거적은 2종, 3종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준주거적도 되고 1종만 안 돼. 그럼 상업적은 중1, 6은 있잖아요. 우리 어디에 주택 못 짓는다고 했어요? 유전에 주택 못 짓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안 될 거 아니야. 나머지 상업적은 다 돼요. 주상복과 같은 거 돼요. 자, 공업적은 전일주인 있었죠? 공업적은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중공업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에 주택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반 공업적도 아파트 안 돼. 반대로 공업적은 중공업적이 아파트가 돼요. 이거 좋은 땅이라고 했잖아요. 중공업적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상공에서 아파트를 정리할 거예요. 아파트는. 자,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적은 나왔어. 일단 계획관리적은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가 아닌 적은 아파트 못 짓는다. 관리독립 자연환경보장 아파트 못 짓습니다. 계획관리는 관리적으로 4층 이하로 지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주상공에서 도시적 안에 있는 주상공에서만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공업적도 안 되죠. 공업적은 아까 이 중공업적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통사업주 유전의 주택 못 짓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1종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2종은 무조건 된다고 그랬죠. 2종, 3종 주거적은 된다고 했죠. 전용이든 일반이든.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5번이죠? 5번. 이런 거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맞출 수 있죠?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이것만 잘 정리하면 행위자 문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다 그 이 안에서 해결되니까 나중에 거기 있는 몇 개 안 되지만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 거기는 용도적 행위자. 자,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여기가 이제 주택지고 상업지고 이거 지을 수 있다라고 용도지역 정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뭐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법 시행령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의 보호잖아요. 그래서 1종 전용주거에 뭐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집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종 근생에서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1종 전용주거지역에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1종 전용주거에 땅을 샀어.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땅을 샀어. 뭐 하려고 샀어요? 대지 면적 1000제곱 땅을 샀어. 뭐 하려고?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그죠? 아까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1종 전용주거, 인천에 있던 1종 전용주거지역이든 서울에 있던 1종 전용주거지역이든 김포에 있던 1종 전용주거지역이든 여기에 열거된 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해. 여기다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단독주택을 짓는데 얼마로 짓게 할 거냐? 이게 뭐예요? 건폐율 용적률이죠. 그래서 용도적이 있는 이유는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건폐율이 나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작년 34회 때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안 나온 것도 지금 참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작년에 안 나왔어. 올해는 건폐율 용적률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작년에 34회 때는 용도지역 자체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용도지구에서 두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올해는 용도지역에서 종류가 나오든 목적이 나오든 건축자이 나오든 건폐율이 나오든 용적률이 나오든 반드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중얼중얼만 하면 되는데 뭘 이게 절대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산 문제도 아니고. 자, 건폐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지을 수 있는데 얼마로 짓게 할 것이냐. 자, 이제 규모 제한이 건폐율 용적률이 있어요. 뭐 건폐율은 한문적인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건물 건자, 덮을 패자. 건물이 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이라는 이야기죠. 흔히 말하면 건물 지을 때 터 잡잖아요. 터 잡고 올라가잖아요. 그 건물 터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건폐율이다.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이라는 이야기예요. 얼만큼 덮을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한문적인 해석은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이지만 법적인 개념은 어떻게 정리해야 돼? 항상 이걸로 기준해 대지 면적을 기준해야 되니까 땅에서 건물 지니까 건폐율이란 어떻게 정리한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자, 건폐율은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분모가 항상 기준이 분모잖아요. 그 땅에서 짓는 것이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죠? 건대 그러는 거예요. 건대. 나중에는 건대인지 연대인지 막 헷갈려. 자, 네, 건표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여기 일종 전용주거 저게 건물 진료 봤더니 건폐율이 50%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죠?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건축 면적이라고 이렇게 우리 용어 정리를 배웠는데 이 건폐율이 50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건물이 대지 덮고 있는 비율이야. 그러면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면적은 건축 면적은 그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라고요? 50%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건축 면적이란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깔고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100층짜리가 100층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가로 세로인 이런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건축 면적이란 이야기예요.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 덮을 수 있는 면적.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인데 건폐율이 50이면 건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얼마예요? 면적이랑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질 수 있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건물 짓지 말고 빈 땅으로 남겨둬야 된다. 최소 공지가 50%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건축 면적과 공지 면적을 합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대지 면적이 된다. 대지 면적. 그래서 건축 면적 플러스 공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폐율이 70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지 면적의 70% 건축하고 80%는 30%는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건폐율이 20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축 면적은 20%고 공지가 80% 이상 확보해야 된다. 그죠? 건축 면적 플러스 공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건폐율이 9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지 면적의 90% 건축하고 나머지 10%는 공지를 반드시 남겨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건폐율은 수평주를 얼마큼 덮을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이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공지는 최소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은 뭐 때문에 있다고요? 만약에 건폐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설치할 수 있다 정해놓고 건폐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건물 질 때 상업적에 땅 사가지고 어떻게 짓겠어요? 어떻게 짓겠다고? 꽉 차게. 그죠? 전문 용어로 이빠이 질 거 아니에요. 이빠이. 뭐 공지가 뭔 필요가 있어. 하나로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만 그래. 옆에 있는 또리, 순이, 병식이는 안 그래? 그럼 어떤 문제 발생해? 이게 없으면 여하튼 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1조 채광 통풍 화재에서 문제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건폐율이 있는 이유는 요거 남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건폐율은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우리 건폐율이 20이란 말이 무슨 말? 대지 면적 20% 짓고 나머지 80%는 공지를 남겨야 된다. 시골의 비도시적은 우리가 용도적은 이렇게 나눴잖아요. 도관농장 나눴잖아요. 비도시적은 건폐율이 20인 지역이에요. 대지면 20%고 나머지 80% 공지 확보. 단 계획관리적만 40% 적용하고. 도시적이 이제 사람이 살아고 오신 곳이니까 여기 건폐율이 막 높고 그런 것이지. 비도시적은 건폐율이 낮아요. 건폐율 20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20이, 80이, 70이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건폐율이 60이라는 말은 60% 건축하고 나머지 40% 공지를 확보해라 이 말이고 건폐율이 90이란 말은 건폐율이 높다는 말이야 낮다는 말이에요. 높다는 말은 공지가 조금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건폐율이 낮다. 건폐율이 20이면 건폐율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20이면 공지를 80% 확보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건폐율 높다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근데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이 들어서면 이 합이 500을 넘어가면 안 된다. 2동이 합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2동 이상의 건물이 있으면 건축 면적 합계를 말한다. 그죠? 건폐율은 공지 확보다. 그런데 이 건폐율 적용은 어떻게 한다고? 지금 우리가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배우고 있잖아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법률과 대량이지 않은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한다고요? 이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라. 자, 거기 보니까 최대한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자, 조례 정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자, 거기 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률은 지금 전국토는 크게 도간 농자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도시적은 또 우리 뭐 도시적인 주상공농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법률에서는 주거적은 법률상 최대치가 대한민국 주거적은 70%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 주거적 어떤 지역이든 주거적은 70이 최대 맥스란 이야기예요. 맥스. 근데 이게 법률이고. 자, 그러면 이 주거적은 우리 법 시행령에서 어떻게 나눴어요? 주거적은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 준주거적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전용 주거적은 1조 2종 건폐율 최대치가 50이다. 50이란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건폐율 50. 일반 주거적은 1종 2종은 60이고 3종은 50이고 준주거적은 70. 항상 준주거적은 범상 최대치와 일치하는 거예요. 자,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조례로.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인천시가 일종 전용 주거적에서는 조례가 인천시 일종 전용 주거적에서는 인천시는 우리는 이 지역에서 건물 질 때 적용되는 건폐율은 40%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일종 전용 주거적에서는 여러분 질 때 뭘 적용해야 돼? 인천시 조례를 적용해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서울시 조례로 원래는 지금 법률가 대통령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조례로 우리 서울시에서 일종 전용 주거적은 30% 짓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걸로 건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무에서는 뭘 적용해서 짓는가요? 해당 지자체 조례를 적용해서 건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례를 적용해서.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당 이 조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인천시 조례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조례를 확인해야 돼. 그런데 이 조례라는 놈은 그러면 인천시 조례와 서울시 조례가 같아야 될래요? 조례라는 놈은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자치법규가 조례잖아요. 조례는 다를 수밖에 없죠. 서울시 조례와 인천시 조례가 다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조례는 절대 인천시가 인천시 조례 만들 때, 서울시가 서울시 조례 만들 때 조례는 무엇을 위반할 수는 없어. 서울시든 인천시든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준 이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적으로 만드는 자치법규가 조례라는 이야기죠. 법령을 위반해서 인천시 일종 전용 주거적에서는 건폐율 60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조례라는 놈은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법령법에서 자치적으로 만든 법규가 조례니까. 그러면 실무에서는 요 놈이 중요하겠지만, 요것은 조례 정할 때 대한민국 어디든 조례 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기준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시험은 실무가 나올까요? 기준이 나올까? 기준이 나올. 여기 있는 것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 이런 거 나오면 땡큐라고 생각하시죠. 40문제 중에 그 공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맞춰주셔야지. 이걸 뭐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자, 그렇죠? 네, 마음의 준비를 딱 하시고 중얼중얼해서 시험 볼 때까지 정리하시면 돼. 자, 그거 어떻게 정리해? 간단하잖아요. 보니까. 주거적 70. 맥스, 그죠? 근데 주거적은 전일준 나눴잖아요. 전용 주거적 얼마? 55. 일반 주거적 60. 1종 2종 60. 3종은 용적이 높지 건폐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용 주거적 같아. 5657. 5657. 중간합니다. 5657.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업적은 범상 최대치가 90이라는 거 기억하죠? 대한민국 제일 높은 게 상업적이에요. 90이란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근데 상업적은 중일육은 나눴잖아요. 그럼 어디가 90이겠어요? 당연히 중심상업적이 주거적은 준주거적이 좋은 땅이든 상업적은 중심상업적이. 그러니까 이거 제가 90 범상 최대치 제일 차일 거 아니에요. 9887. 중일육은 하고 9887 해야 돼요. 5657 9887. 5657 9887. 5657 9887. 그리고 또 공업적은 범상 최대치가 얼마예요? 공업적은 70. 그런데 땡큐 모든 공업적은 다 70이네?
5657, 9887, 5657, 9887, 7, 7. 그죠? 모든 건 70이야. 자, 녹지적은, 도시 안에 녹지적은 개발할 땅 아니잖아요. 모든 녹지적 다 20이잖아요. 5657, 9887, 7, 2. 자, 그 다음에 도시가 아닌 적은 비도시적이니까 또 얼마예요? 다 2지. 그죠? 그 다음 계획관리적만 40이잖아요. 계획관리면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건폐율은 5657, 9887, 724. 자, 건폐율은 5657, 9887, 724. 5657, 9887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주거적과 상업적만. 예, 5가 뭐예요? 전용 주거적 1종, 2종 50, 일반 주거적 60, 단 3종만 50, 5, 6, 5, 7. 그죠? 그죠? 그리고 상업적은 9887, 모든 공업적 70, 모든 녹지적 20, 도시가 아닌 적도 20이잖아요. 단 계획관리적만 40이잖아요. 도시가 아닌 적은 다 20이잖아요. 계획관리면 40이죠? 그러니까 5, 6, 5, 7, 9887, 724 이러면 돼요. 자, 이게 저희 집 전화번호입니다. 5657, 9887, 724. 저희 집 전화번호예요. 저희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네. 밤이 외롭고 힘든 분 전화 주세요. 자, 그래서 몇 번 중얼중얼 하면 돼요. 자, 건폐율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별도 지정 건폐율은 이거 일단 외우셔. 1, 2월 달에는 무조건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별도 지정 건폐율 용적률은 이것도 시험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쉽게 이제 해올 테니까 뭐 치계수, 공론국, 쭉사사, 678, 108, 100조 해서 막 중얼중얼 할 거예요. 이제 그때는 나중에 하고 일단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까지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안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요것만 일단 기억하셔. 그리고 여기 시험에는 제일 잘 나오는 것이니까 이게 기본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용적률이 나오죠. 자, 이제 터잡아 시기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용적률은 좀 쉬었다 하죠.